업무를 잘 못하시는 분들,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공통적인 뇌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이라는 감정을 유난히 잘 못 다루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명상가 나라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자기 업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업무도 수행하면서 관계도 맺으시면서 자기의 어떤 성취도 이루실 수 있게 여러분들을 그린 브레인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자, 업무를 잘 못하시는 분들, 수행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의 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이 특징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곳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일상에서 훈련하셔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뇌든요, 뇌는 똑같아요. 우리 뇌가 이완된 집중, 즉 몰입이라는 모드로 들어가면은 성과는 무조건 나게 되어 있어요. 자,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이 이완된 집중을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뇌가 이 이완된 집중을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단일 요소는 뭘까요? 스트레스, 부정적 감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정적 감정 중에서도요, 유난히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뭐다? 미움입니다. 네. 자, 업무 효율이 유난히 떨어지시는 분들은요,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정말 잘 못 다루세요. 자,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요, 다른 부정적인 감정에 비해서 좀 특이한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반추 기능입니다. 네.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슬픔이란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져요. 그런데 미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음. 아, 그 자식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막 업무를 하다가 내가 그때 이렇게 반격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경험 다들 해 보셨죠? 뇌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의식의 쏠림 현상이에요. 의식이 막 쏠려요. 이것을 선택적 주입 편향이라고도 하는데요. 불행 명상에서는 의식의 쏠림과 증폭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식이 계속 쏠려. 계속 미워. 그러다 보니까 이 미움의 대상한테 느껴지는 이 미움이라는 정서가 계속 증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자식 이제는 너무 밉다 보니까 숨 쉬는 것도 꼴도 보기 싫다. 나의 동료가 그렇게 미운 대상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부터는요,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반추가 일어나고 의식이 쏠리고 증폭이 되고, 이 과정에서 증폭된 이 부정적인 감정은요, 우리 전두엽의 기능을 급격히 다운시키기 시작해요. 전두엽의 대표 기능, 실행 능력, 그리고 의사 판단 결정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업무 효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유난히 미움에 취약한 사람들은 왜 그러냐? 자, 미움이라는 건 나라는 사람이 있고요. 미운 대상이 있죠. 적대 관계죠. 자, 이 적대 관계에서 내가 손해 본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음. 자, 이 인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피해자다. 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나는 피해자다라는 이면엔 어떤 인식이 있어요? 나는 옳다예요. 네. 어떤 손해보는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 이 원인을 찾는데 나는 옳아. 그러니까 누가 그른 겁니까? 상대방이 그른 거예요. 상대방이 피해자인 겁니다. 자, 그런데 본래의 그 살로가 다시 떠오르기, 이런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모든 에고의 기본 드라마가 나는 옳다예요. 즉, 우리 모두는 에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생존 기본값에 있는 정서는 나는 옳다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미움이라는 정서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어요. 즉, 나만 나쁜 사람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본 모드인 미움이 유난히 잘 증폭되는 사람은 누구다? 자,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의 의식 룩수표를 보면요, 욕망하고 분노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룩수가 있어요. 이 룩수 세 개를 성공 룩수라고 부릅니다. 이 룩수권에 있는 사람들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무척 많이 느껴요. 자, 그러면 해결책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미움을 안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룩수권에서 빨리 성장하셔야 돼요. 이 룩수권을 빠르게 돌파하셔야 돼요. 그다음 룩수 뭔가요? 용기예요. 자, 용기 룩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하십시오. 네. 감사하는 겁니다. 네. 잘 감사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감사하다 보면 다음 룩스인 용기로 넘어가요. 자, 실제로 이 의식의 성장 과정에서 용기라는 룩스는 무척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룩스예요. 용기라는 룩스 이전이 false 의식, 부정의식이에요. 용기라는 룩스를 지나서 파워의식, 긍정의식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자, 그럼 용기라는 룩스를 지나면서 일어나는 의식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나라는 작은 의식이 우리라는 큰 의식으로 확장하는 의식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식이 확장되니까 어때요? 작은 의식일 때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밖이 다 위험 요소야. 다 적으로 느껴져요. 자, 그런데 우리라는 의식으로 나의 의식이 확장되니까 어때요? 나를 도와주는 동료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나만 변했을 뿐인데 우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감사함이라는 이 정서적 파장은요. 나의 뇌에 우리를 각인시킬 수 있는 파장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KBS에서 실험을 했던 적이 있죠.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3개월 동안 감사 일기를 쓰게 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일어난 뇌의 변화를 측정을 하죠. 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실제로 자기 조절력이 증가해요. 심신의 균형 감각이 증가해요. 뇌의 피로도는요, 감소하죠.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지표는요, 의심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자기의심, 타인의심. 뇌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의심과 타인의심은 같아요. 자기가 의심스러워. 내가 너무 약한 존재야.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봤더니 타인이 다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어때요? 불신과 미움의 메커니즘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미움의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이 천마음, 의심. 이것이 감사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낮아져요. 예. 감사하십시오. 네. 자, 이 감사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용기라는 룩수로 올라가면 감사하긴 했지만 내가 지금 이 분노의 룩수, 욕망의 룩수, 자존심의 룩수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감사라는 파장을 이용해서 우리 뇌가 우리를 인식할 수 있게 끊임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새 불신지옥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온 우주가 나를 도와주고 있어. 네, 그렇게 우리 뇌가 이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감사훈련에 참여한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세상과의 나의 관계가 변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많이 변했다.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십니다. 자, 2주간 감사훈련, 네, 브레인 명상 트레이닝입니다. 저희가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준비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럼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